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최근에 조금 주가가 페이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뭐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마다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물량이 대량으로 풀릴 가능성도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최대 주주들이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들도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개파락을 보이면서 출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쓸 수 없게 아침에 시작부터 이미 빼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 멍 때리고 어떡하나 또 이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런 흐름들을 당연히 겪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주가가 꼭 블록딜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락을 보이는지 딱 요거 두 가지만 구분을 좀 하시면 오히려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홀딩해도 좋고 아니면 이건 진짜 잘라내고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뭐 이렇게 막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요건 먼저 기준을 잡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기준을 먼저 세워 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해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매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뭐 크게 물리거나 손실이 크거나 기회비용, 매몰비용 이런 것까지 날릴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볼 테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2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페이는 그래도 좀 개파락을 물론 6%대 보이긴 보였고,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준으로 시가를 4.5%대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중간에 이제 갭으로 두드려 맞는 경우가 벌써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2번 정도 발생을 했죠.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락을 좀 보였는데, 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5천억 원어치 주식을 뭐 넷마블 해서 뭐 이렇게 처분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5년 만에 넷마블이 5년 만에 1조 원 정도를 차익 실현했다. 카카오뱅크 오버행 리스크 부각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의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돈을 잘 벌었다 하는 넷마블은 주가가 또 오르고, 반대로 카카오뱅크는 수급적으로 좀 큰 금액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반대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지분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 이렇게 쭉쭉쭉, 그죠? 결국에는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시면 투자금을 그냥 이제 회수한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로 와서 보시면은 경영진들 이제 주식을 대거 매각을 하면서 류영준 대표님께서 또 전량 매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많은 또 이런 것들 보통 이야기가 많아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아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최대 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들이 개인 사정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누구나 뭐 돈 많이 벌면 현금으로 뭐 쥐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무조건 이걸 갖다가 기업에 대한 가치와 어떻게 경영진이 뭐 주식을 매각하냐 뭐 등등 다양하게 또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좀 너무 그렇게는 보지 말자고요. 뭐 제가 이분을 모르는 사이고 뭐 편을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뭐 돈 많이 벌고 하면은 조금 뭐 매도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BTS도 뭐 하이브 주식도 뭐 일부 또 팔고 하는 것처럼. 근데 뭐 전량 매도 뭐 해서 전부 매각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곤 있지만, 전부 매각했다 해서 기업을 안 좋게 보고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이니까 그냥 먹튀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뭐 다 사정이 있겠죠. 사용 용도도 다 틀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뭐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뭐 저쩌고 이런 거를, 글쎄요, 뭐 이미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주식을 팔아 먹고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미 주가 때려맞고, 블록딜은 또 장 외에 팔아버리면은 시가가 빠져서 시작해버리죠.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저는 딱 여러분들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가 하락을 보일 때 고려해야 할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가 장중에 막 흘러내려요. 장중에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를 먼저 살펴봅니다. 장중 주가 하락이 연출될 경우
뭐부터 본다? 지수부터 체크.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지수 체크. 그죠?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환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뭐 국채 금리나 다양한 것들까지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먼저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개파락을 보이는 경우, 최근에 두산중공업도 여러분들 유상증자 이슈 나오고 시간에 하한가 간 다음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주가는 올라오는데 이것도 결국에 이렇게 개파락을 보이는 경우 혹은 급락 폭락을 보이는 경우 두 가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냐 그리고 센티먼트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펀더멘털은 그 기업의 가치의 훼손을 입느냐, 그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센티먼트는 단순하게 심리적인 부분, 그냥 이제 수급적인 거, 뭐 단순하게 그냥 수급이고 심리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죠? 뭐 외부적인 영향이 됐든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펀더멘털적인 하락을 보인 거냐, 지금 개파락을 보이고 급락을 보이고 폭락을 보일 때 뭐 때문에 빠지느냐를 구분할 때 이유를 찾는 건 중요해요. 이러이러한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서 이유를 찾는 거는 중요한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냐 센티먼트적인 측면이냐 요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또 왜 빠졌는지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제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최근 시장 그랬잖아요. 제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의 또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물류 대란 공급 부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축소돼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빠지고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영향을 똑같이 내 기업이 영향을 같이 받아. 내 기업도 해당되는 쪽이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받더라도 단순 센티적인 측면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내 기업도 그만큼의 뭐 이익 감소라든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센티적인 측면보다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더 큰 거죠.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미 뭐 많이 두드려 맞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는 종목이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단순하게 지금 외부적인 영향, 뭐 갑자기 중국발 헝다그룹 리스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막 하락을 보여. 중국 시장 빠지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시장이 그냥 빠져. 그러면서 내 종목이 그냥 같이 빠져.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센티적인 측면이죠. 센티적인 측면으로, 단순 심리적인 측면으로 그냥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지수 밀리고 종목 밀리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상황이냐?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센티적인 하락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그냥 오히려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잠깐 단기 사이에 하락을 보였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 빠질 때 많이 빠지고 뭐 개별 악재가 떴다,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보통은 봐요. 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개별 악재다 이랬을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또 급락이나 하락을 보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매도를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손실을 세이브 시키는 게 더 안전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에 잘 가다가도 이렇게 개파락이 한 번씩 나오고 이런 사유들, 결국에는 뭐예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블록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시면 공모가보다는 비쌌던 카카오뱅크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것에 우려감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보호예수가 해제된 날 어떻게 돼요? 개파락이 나오자마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반등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날 오히려 시초가에 보호예수 해제됐다, 끝, 악재 해소 끝, 이러고 만약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36%까지 수익이 납니다. 불과 한 2-3주 만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했죠. 센티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수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악재가 떴다라는 경우는 글쎄요, 지금 이때 당시에 빠질 때 크래프톤도 사실 같이 빠졌어요. 크래프톤도 여기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날인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라고 하면서 빠졌는데 크래프톤도 보호예수 해제되는 시기가 같이 비슷하게 겹치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공모가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공모가보다 낮았어요. 너무나 더 억울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VIP님들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매수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챙겼던 부분들이 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는 저렇게 하락을 보일 때 매수로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고, 누구는 그냥 저기서 손절해서 잘라버리고, 물론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대응할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 리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메시지를 드린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를 빠르게 파악해서 동시에 매도를 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제가 보내면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산해서 주문 넣고 체결되는 시간까지 앞으로 두 수, 세 수를 더 보면서까지 신호를 드려요. 그렇게 리딩을 진행을 해야 돼요. 리딩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인지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아 맞네 이거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일단 대응하자. 선대응 먼저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예를 들어 하한가가 가는 길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 15% 잘라버렸어. 그럼 10% 15% 복구해요. 왜 못해? 오늘 뭐 MBT 같은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날 하락 보이는 거 이거 꽤 많이 빠졌어요. 이날 음봉 2개 고점에서 저점까지 10% 빠집니다. 보통 분들이라면 여기서 애매하게 사면 못 버텨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매수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매수를 시켜요. 왜? 거래 없는 하락이고 시장 때문에 빠졌고 뭐가 문제인데? 이슈 살아있고 힘 실려있고 거래가 없는 음봉들은 매수 찬스라는 거를 저희 VIP 회원님들은 알고 있어요. 남들은 음봉이 뛰면 이제 막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짜증나시는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 음봉을 갖다가 거래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거래가 없는 음봉을 갖다가 이제 찾아다녀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고 수익이 돼버려요. 정말 편안한 리딩 감사합니다. 이해 쏙쏙 교육도 감사합니다. 그죠? 단타수장님을 대한민국 교육부라고 하시는데 저는 교육부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자, MBT 14.5% 그죠? 여기도 15% 조금 전에 익절을 했어요. 자, 이런 종목은 또 주력주 중에 하나로 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벌써 6%대로 뭐 100만 원 이상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뉴프렉스 최근에 오늘 또 신고가 가고 난리 났잖아요. 이 종목 보시면은 뭐 사실 좀 대응이 아쉬웠던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어찌됐건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또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22%대 해가지고 5,000원부터 해서 90만 원 수익 중. MBT 여기도 보시면 뭐 14만 원대 여기도 11% 있으시고 MBT 제주반도체도 그렇게 급락을 보이고 폭락을 보였는데 고점 대비 막 20몇 %씩 빠졌잖아요. 그런 하락을 갖다가 남들이 곡소리 나고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매수 찬스인 거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니까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즘 아주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글쎄요, 지금은 막 여기 샀다가 저기 샀다가 하기보다도 딱 제대로 힘이 실리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 같더라고요. 영진약품 여러분들께도 VIP방에 물론 드렸지만 여러분들께도 드린 종목이잖아요. 5,070원. 지금 뭐 5,170원 정도에 머물러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남들은 이거 많이 올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단타수장은 이거를 왜 추천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펴보는 건지에 대해서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드리고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죠? 기술적 관점으로 복귀를 해보자. MBT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남겨드리고 회원님들께 그죠? 이런 것까지 VI 걸린 거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교육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MBT 29,400원 절반 한 번 더 매도하셔라. 소량은 홀딩해서 더 보셔라. 그죠? VI 걸리고 이런 식으로 램 테크놀로지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거기에서 또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음봉이잖아요. 거래가 없는 음봉 그죠? 이런 게 급소자리라니까요. 음봉이라고 이거 잘라버릴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빠졌는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하락이냐 센티적인 하락이냐 단순 조정이냐 거래를 실은 음봉이냐 거래가 없는 음봉이냐 이것만 구분해도 음봉을 반겨요. 더 사고 싶어진다니까. 그럼 이렇게 또 나와요 시세가 그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모르시면 좀 어려워집니다. 주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꼬여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우르르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르르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남들하고 역행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 주가가 하락 보일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자연스럽게 장중에 흘러내린다. 그럼 지수를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지수 그래 지수가 흘러내리네.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왜 빠지나? 해외 선물 지수 한번 체크하시고 환율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죠? 그럼 뭐 특이사항이 없네. 우리나라 단독적인 하락이네. 외부적으로 빠져서 같이 빠지는구나 등등 이런 걸 기준을 세워 보시고 만약에 시가의 개파락을 보이거나 뭐 갑자기 급락을 나오거나 폭락이 나오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때문에 빠지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갖다 붙여보세요. 이 기업의 사업의 영역에 성장성에 데미지를 줄 만한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네
이미 두드려 맞은 거 이거 여기까지겠네. 두산중공업처럼 유상증자 갑자기 이슈 나와서 손을 못 썼지만 거기까지네. 그죠? 두드려 맞았으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올려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오르는 시세 억울하게 빠진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락을 겁내지 마세요. 하락도 다 똑같은 하락이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더 싸게 사기 때문에 더 비싸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률이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다시 한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에 추천드린 두 종목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또 가격이 맞아 떨어지면은 한 번씩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 종목들 성과 나타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추천을 계속 또 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수익이면 수익, 또 퀄리티면 퀄리티 여러분들 또 보고 듣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십니다. 계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백날 첫날 전문가가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려도 모든 전문가가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약간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이 없는 그런 기준이 아직 안 세워진 생각과 판단으로 주식을 마구마구 그냥 대충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은 수익이 적고 손실 나는 종목에는 손실이 더 커서 비중이 더 커버리고 이런 게임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앞에 두 개 영상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또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다양한 거를 또 공부하고 배우시면서 실력도 키워나가 주식을 또 즐겁게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잠깐 열어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이번 달에는 좀 다른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번 뭐 금토일 길어봐야 월요일까지 요렇게만 이벤트 잠깐 바짝 진행하고 아마 이번 달, 올해는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오셔서 기본기를 좀 갖추시고, 그 다음에 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또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오신 분들은 또 뭐 좀 더 특혜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셔서 미리 또 회원이 되신 분들은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 우리 기수제 운영을 또 할 거예요. 그분들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에서 뭐, 수익이 안 나네요.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다 똑같이 매수하고 똑같은 단가에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시드머니만 차이가 있지 모든 것들을 똑같은 흐름으로 기수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드리고 집중 관리를 해드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고 플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서 미리미리 기본기를 숙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오셔서 기수제로 바꿔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더 드리는 거니까 미리미리 지금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입성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이벤트 바로 적용시켜서 저와 또 같이 한 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